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실천입니다. 뽐내면서 함부로 하는 말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안톤 체호프의 망쳐버린 일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척 멋진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멋있게 차려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향수를 뿌리고서 별장에서 지내고 있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결혼 지참금으로 3만 루블을 준비하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교육도 어느 정도 받은 그녀는 작가인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나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던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서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잔인한 분이세요. 어쩜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모르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손에 키스한 후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흥분되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맥박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흥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주 나리가 되느냐 아니면 망쳐버리느냐,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저녁에 달려 있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좋았지만 나는 날씨의 감흥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들렸던 꾀꼬리의 노래소리가 오늘은 바로 내 머리 위에서 울리고 있었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녀가 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진 밤입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신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꼭 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진 않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면서 꽃잎을 뜯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빠른 건지 늦은 건지 모르겠지만 말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괜찮으시겠죠?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적당한 말을 다시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말해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녀의 눈이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째서 제가 매일같이 이곳에 와서 당신 눈앞에 얼쩡거리는지 짐작하고 계시죠? 아마도 당신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통찰력으로 짐작하시건대 제 마음속에 심어진 감정을, 그 감정이란 건 그러니까 그녀는 고개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춤추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설책을 모아서 그 속에 나오는 사랑, 맹세, 희생 등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읽고 그것을 지금 제 마음에 담아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혹시 거절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입술을 살며시 움직여서 들릴락 말락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거절하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고 미친 듯이 다른 손도 잡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여자인가. 내가 손을 잡고 있는 동안 그녀는 머리를 내 가슴에 살며시 기대었고 나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드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머리에 키스하자 나의 심장은 마치 주전자가 끓고 있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들자 내가 할 일이라곤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녀가 결정적으로 내 손안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3만 루브르 지참금 양도사가 서명이 되어서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멋진 아내와 멋진 돈과 멋진 출세길이 거의 보장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만 혀를 잘못 놀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뽐내고 싶었고 그 원칙들로 우쭐대고 싶었고 거만해지고 싶어졌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키스 후에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앞서 엄청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신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가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품을 써서 받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몇천 루블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가난에 익숙합니다. 제게 가난은 별것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점심을 안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차를 타지 않고는 두 걸음도 가지 못하고 매일 새로운 옷을 입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궁핍한 일하는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최신 유행의 꽃이 아니라면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세속적인 행복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게 돈이 있어요. 지참금이 있다고요. 별 쓸데 없습니다. 1000루블? 아니 10,000루블로 몇 년은 그럭저럭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가난? 눈물? 사랑하는 그대여,
내 경험을 믿으세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가난과 싸우려면 강한 의지와 때로는 비인간적인 성격도 필요합니다. 대체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지? 나는 잠시 생각을 한 후에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싸울 힘이 있다면 저를 따라오시고, 그럴 힘이 없다면 저를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제가 당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가 작품을 써서 매월 받는 100루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늙기 전에 다시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돈과 힘이 없으면 눈물과 비난이 생기고 빨리 늙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낯선 삶을 저와 함께 살 만큼 충분한 힘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게는 지참금이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2만, 3만 루블? 하하, 한 100만 루블이라도 됩니까? 그걸 떠나서 제가 당신이 가져온 돈을 가로챌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벤치 주위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녀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부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없이 부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야기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을 하면서 내가 분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의 반쪽은 내가 말하는 것에 열중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반쪽은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여보. 당신의 3만 루블로 우리 정말 멋지게 살아보자고. 오랫동안 먹고 살기에도 충분할 거야.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내가 전율을 느끼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과 볼에는 눈물이 반짝거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저는 나약한 여자예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짝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울고 있는 여자를 보면 당황하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울음을 억누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 오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에게 시집간다면 그건 당신을 속이는 일이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부자이고 나약한 여자예요. 항상 마차를 타고 다니고 도요새 요리를 먹으며 값비싼 파이를 먹어요.
점심으로 수프나 양배추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이런 저를 늘 야단치시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싫어요. 피곤해지거든요. 그리고 옷도 모두 당신이 해 주셔야 하는데 안 되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그녀는 비극 배우 같은 괴로움에 휩싸인 손짓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족한 여자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몸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보처럼 서서 머리가 텅 빈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발밑의 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혀가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지를 알아차리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향해서 돌아와 주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나는 집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침대에 누워 베개를 물어뜯고 뒤통수를 찍고 있습니다.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쏟아낸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어떻게 편지를 쓰면 좋겠습니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망쳐버렸습니다. 작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결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인공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 자신의 원칙을 뽐내고 우쭐대고 싶어서 그녀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미래를 극단적으로 비관하면서 자신과 결혼하면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크게 낙심하고 위축되어 주인공과의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 주인공은 목 놓아 울면서 크게 후회합니다. 뽐내면서 함부로 쏟아내는 말이 자신의 중요한 일을 망쳐버린다는 것을 작가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뽐내면서 함부로 하는 말에 대하여 어떤 권고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 잠언 13장 3절에서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생명을 지킬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지만 뽐내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교훈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의 중요함을 고찰해보고 뽐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은 인간의 내면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진실된 말을 통하여 많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뽐내기 위하여 또는 우쭐대기 위하여 교만하고 거만한 말,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자신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일을 망치게 됩니다. 아름답고 진실한 말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뽐내면서 함부로 우쭐대는 말을, 교만하고 거만한 말들을 함으로써 인생이 좌절되고 실패할 것인가? 이 선택은 본인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진실된 말을 통하여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